안녕하세요.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의 최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기출문제를 풀 건데요. 자,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 있는 1번부터 20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론이고요. 자, 2020년은 24회네요. 자, 24회 기출문제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1번.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물류가 뭘까요? 우리 지금 물류관리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1번 문제 항상 이런 정의 문제가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 그럼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바로 물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물류 1번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물적인 흐름이다. 자, 물류는 뭐의 줄임말이지요? 네,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죠. 즉, 물적 유통, 물이 흘러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적인 흐름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7R 원칙이란, 자, 7R은 뭐예요? R이 7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 R이 7개 있는 게 얘가 맞을까 안 맞을까 보는 건데, 자, 7R일 때 첫 번째 상품, 커머디티, 두 번째 품질, 퀄리티, 그 다음 수량, 퀀티티, 경향, 트렌드, 장소, 플레이스, 인상, 임프레션, 가격, 프라이스가 고려된 원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7R, R이 7개 있는데요. 요것은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거 어때요? 맞나요? 네, 얘는요, 당연히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암기만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요. 요건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뭐가 틀렸죠? 여기서? 다 맞는데 딱 하나가 틀렸어요. 뭐예요? 바로 요거죠. 경향, 트렌드가 아니죠. 자, 경향이 아니고요. 우리 어떤 거죠? 네, 타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타임, 요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경향이 아니고 타임이라는 거. 자, 그럼 7R, R이 7개 있는데 right이죠. right 했을 때, 자, 상품, 품질, 수량, 시간, 장소, 인상, 가격이라는 거, 요거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3번 보기 볼게요. 3번. 3S1L 원칙이란 그랬습니다. 자, 2번에 있는 7R, R이 7개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3S1L, 즉 S가 3개랑 L이 하나 있는 거. 요거 두 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S가 3개 있어요. 그럼 신속성, 스피디, 안정성, 세이프리, 확실성, 슈얼리, 그 다음에 L 하나인 경제성, 로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꼭 암기를 해주세요. 신속성, 안전성, 확실성, 경제성. 요게 고려된 원칙이 바로 3S1L 원칙입니다. 자, 4번이에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배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하는 제반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물류의 효용에서 보면 장소적 효용, 시간적 효용 이런 게 있었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의 효용을 창출한다 라고 했고요. 자, 5번입니다. 원료, 반제품, 완제품을 출발지에서 소비지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계획, 실현, 통제하기 위한 2가지 이상의 활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다 물류다라는 거고요. 자, 7R이라는 거 이것도 꼭 알아주세요.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요. 물류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관 물류는 재화와 용역의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하여 생산과 소비를 결합한다. 자, 2번 하역 물류는 재화와 용역을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시켜 효용 가치를 증대한다. 3번 정보 물류는 물자의 수배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 용기 등을 이용하여 보호하는 기술이다. 4번 유통 가공 물류는 물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내용을 제공하여 물류 관리 기능을 연결시켜 물류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자, 5번 수배송 물류는 물자를 취급하고 이동하며 상하차하는 행위 등 주로 물자의 선적 하역 행위이다. 자, 이것은 각각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과연 어떤 게 보관이고 어떤 게 하역이고 어떤 게 정보고 유통 가공이고 수배송인지, 자, 각각을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답 다 맞추셨죠? 자, 답은 네, 1번이죠.
보관이니까 말 그대로 보관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관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제 만든 거, 그저께 만든 거 또는 한 달 전에 만든 거를 보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물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 물류는 시간적 간격 해소하는 거 맞습니다. 자, 요거 우리 암기할까요? 보관 물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간격 해소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볼게요. 하역은 뭐예요? 하역. 하역은요, 우리가 상차하는 거, 하차하는 거, 즉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런 과정을 하역이다라고 하죠. 근데 재화 용역을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부터 높은 장소로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효용 가치가 낮은 것부터 높은 장소 이동시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물류 전체의 효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물류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3번이요. 자, 물자의 수배송, 보관, 거래, 사용 등에 있어서 적절한 재료, 용기 등 위에 보호한다. 분명히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웬 정보예요. 그쵸? 보호하는 거니까 얘도 재료하고 용기 등 이용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보관이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보관 물류네요. 그러면 3번도 틀렸고요. 자, 4번. 그러면 물류 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했어요. 정보니까 뭐예요? 3번에 있는 정보 물류가 되겠죠. 그럼 역시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이요. 물자를 취급하고 이동하면 상하차. 아, 상하차가 누구예요? 바로 하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자, 다 틀렸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물류의 특성이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게 어떤 거의 특성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사실 하역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평소에 듣던 단어인데 하역이라는 거. 자, 하역이 뭐예요? 바로 이런 상하차하는 행위 같은 거, 선적하고 하역하는 거, 얘가 하역 물류다라는 거 요거만 꼭 알아두세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자, 3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다라고 느껴져요. 그냥 보기에 답이 있어요. 자, 볼게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의 영역은 자, 물자가 생산 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제품의 생산 과정까지의 물류 활동이다. 생산 리드타임의 단축 및 재고량 감축이 핵심 과제이다. 지금 생산하는 과정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생산 과정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생산 물류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쉽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에 투입돼서 생산까지 생산 리드 타임의 단축. 그러면 생산을 좀 잘해보자. 당연히 생산 물류 답은 2번. 자, 4번 문제입니다. 물류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전자상거래와 홈쇼핑의 성장으로 택배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 2번 유통시장의 개방 및 유통업체 대형화로 유통채널의 주도권이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이전되고 있다. 자, 지금 현 상황을 한 번만 보실까요? 지금 어때요? 전자상거래, 홈쇼핑 굉장히 많아서 택배 엄청 많죠. 자, 택배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조업에서 물론 제조가 중요하지만 제조업에서 어때요? 점점점 유통업체의 입장에서 그쪽에 더 주도권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주도권이 제조업체에서 유통업체로 점점 이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물류가 너무너무 성장을 해서 특히 택배 같은 게 너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유통업체로 이전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자, 3번 볼게요. 제조업 중심의 생산자 물류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 물류로 전환되고 있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네, 이거는 틀렸어요. 그렇죠? 얼핏 읽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보시면 분명히 위에서 있는 거랑 연결돼요. 제조업 중심에서 생산자 물류에서 고객 중심의 소비자 물류 전환되고 있어요. 그런데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교재에 계속 나오고 있죠. 현재는 어때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 아니고 너무 많은 품종들이 나오고 있죠. 다품종이 되겠죠.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일 수도 있고 뭐 다품종이 대량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품종은 다품종이겠죠. 그래서 얘가 소품종이 아니고요. 다품종, 소량. 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자, 4번 당연히 맞겠죠. 자, 환경 문제,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매출 증대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쵸? 지금 환경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통 정체 맞죠. 그래서 물류비 절감, 매출 증대 중요성 강조 맞고요. 자, 5번이요.
물류 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물류 운영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웃소싱과 3PL이 활성화되고 있다. 자, 이거는 기존 기출에 보시면 이 5번에 있는 보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물류 운영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또는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자, 아웃소싱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럼 아웃소싱의 대표 주자가 3PL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요. 자, 그러면 기존 기출 문제에 뭐가 많이 나왔었죠?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지 않고 아웃소싱을 줄인다 이런 말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많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꼭 알아주세요. 아웃소싱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5번도 맞고요. 그러면 3번이 틀렸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적 유통과 로지스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물적 유통 물의 흐름이고요. 로지스틱스라는 건 자, 물류하고 즉 물적 유통하고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굳이 이것의 두 개의 차이점을 구분을 하자면 자, 물적 유통은 물이 흘러간다. 그럼 로지스틱스는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조달 같은 거, 그다음 판매하는 거, 생산하는 거 그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이 두 가지 말을 좀 혼용하고 있어서 두 개 이렇게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 두 개의 차이를 하면 좀 로지스틱스가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교재를 보시면 이런 말 써 있죠. 로지스틱스 하면 뭐 최근 병참에서 뭐 출발을 했다. 예전에 군사에서 출발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볼게요. 물적 유통인 물류 부문별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적 유통입니다. 물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들의 다 효율화 당연히 추구를 해야 되겠죠. 자, 기억 맞고요. 자, 니은입니다. 물적 유통인 로지스틱스보다 관리 범위가 넓다라고 했습니다. 자, 굳이 두 개의 범위를 따지자면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굳이 범위를 따지자면 물적 유통은 물이 흘러가는 것, 로지스틱스는 그 흘러가는 흐름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관리하는 것. 그러면 어때요? 네, 로지스틱스가 조금 더 범위가 넓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디귿이에요. 로지스틱스는 기업 내의 물류 효율화를 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지스틱스가 뭐라고요? 내가 조달해오는 과정에서부터 판매하는 그 많은 과정을 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업 내의 물류 효율화를 추구해요. 그럼 기업 내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더 발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입니다. 로지스틱스는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 통합을 추구한다. 자, 로지스틱스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 회사 내부에서 내가 조달해오는 거에서부터 중간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그 모든 과정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내부가 맞겠죠. 물론 기업 간의 정보 시스템도 중요하겠지만 로지스틱스는 우선 우리 회사 내부에서 하고서 나서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기업 내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맞는 말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요. 물류 서비스업의 새 분류와 세세 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물류 서비스업이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각각이 어떠한 게 있는지 좀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입니다. 화물 주선업. 화물 주선. 주선이 뭐예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주선한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우리 포워딩 업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포워딩 업체들이 화물 주선업인 거여서 중간에 그런 물류를 잘 모르는 업체하고 자 이제 물류하는 뭐 이렇게 배라든가 항만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 둘을 연결해서 중간에 있는 입장이 화물 주선업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 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 검사. 약간 좀 거리가 먼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쵸? 화물 주선업은 이게 아니죠. 중간 입장에서 둘을 주선해주는 업체이다. 포워딩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해운 부대 산업, 말 그대로 해운에서 중간에 부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대업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기타 업종 이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해운 부대 산업, 해운 대리점업, 해운 중개업, 선박 관리업 요거 맞고요. 자, 디귿이요. 항만 운송 관련 이제 말 그대로 항만의 운송. 그럼 항만 용역업, 물품 공급업, 예선업, 컨테이너 수리업, 선박 급유업. 자, 요것도 맞습니다. 자, 리을 볼게요. 항만 운송. 이제 항만에서 운송하는 거. 자, 항만 하역업, 검수업, 검량업, 감정업. 자, 요거 맞고요. 미음미어. 물류정보. 이제 정보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보 처리업.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자, 요게 맞아요. 그래서 각각이 요런 일을 하는데 화물 주선업만 얘가 아니다라는 거. 자, 요거 알아주시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이요. 기업의 고객 서비스 측정 요소 중에 거래 시 서비스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다 기억하세요? 거래하기 전, 그 다음에 거래 시, 즉 거래하는 중간, 그리고 거래한 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거래 시는 말 그대로 중간에 거래하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걸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럼 첫 번째 주문의 편리성 어때요? 거래하고 있으면서 주문이 편리하냐 안 하냐 보는 거잖아요. 자, 주문 주기 요소, 그리고 제품 추적, 백오더의 이용 가능성, 재고 품절 수준. 자, 거래하는 중간하고 좀 거리가 먼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답 찾으셨어요? 자, 답은 네, 3번이죠. 자, 제품을 추적하는 건 다 거래한 이후에 혹시 제품이 어디 갔나라고 보는 거라서 얘는 거래한 후라고 하셔야 맞겠죠. 그래서 제품 추적은 거래 후입니다. 자, 혹시 4번에 있는 백오더의 이용 가능성인데 백오더가 혹시 무슨 용어인지 모르실까 봐. 자, 백오더는 뭐냐면요. 혹시 우리 회사가 재고가 없어요. 내가 판매회사예요. 판매회사인데 재고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제조회사한테 요청을 해서 재고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해서 받아오는 그 뒤에서 오더를 한다. 그래서 요거 백오더라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맞잖아요. 내가 지금 재고가 없으니까 약간 재고 품절 수준하고 좀 연관되는 말이겠죠. 재고가 없으니까 제조업체한테 주문해서 받아오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역시 거래하는 거 맞겠죠. 그래서 3번이 제품 추적이 틀렸습니다. 자, 제품 추적은 거래한 후입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주문 주기 시간의 구성 요소는 그랬습니다. 자, 주문품을 재고 지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창고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있는 거든 두 번째 있는 거든 다 뭐예요? 고객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고객한테 전달하는 게 어떤 거죠? 네, 5번이죠. 인도 딜리버리잖아요. 우리 고객한테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5번 인도 시간이 바로 이거의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이제 9번 볼게요. 자, 다음 괄호에 들어갈 물류관리 전략 추진 단계로 오른 것은, 자, 이건 너무 문제가 길어서 보기는 이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 단계 볼게요. 자, 원부자재 공급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의 유통 과정까지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유통 경로 및 물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단계. 자, 니은 단계.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서비스 수준을 정하는 것. 자, 디귿 단계, 물류 거점 설계 및 운영, 운송 관리, 자재 및 재고 관리를 하는 단계. 마지막 리을, 정보화 구축에 관련된 정책 및 절차 수립, 정보화 설비와 장비를 도입, 조작, 변화 관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단계인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요거 답을 보여드리면 네, 답 여기 보기가 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구조적인 단계고요. 니은은 전략적, 디귿은 기능적, 리을은 실행위에서 각각을 연결시켜서 요거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제품의 수명주기 중에 도입기의 물류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제품의 수명주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어디가 있었어요? 도입기에서 성숙기,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 쇠퇴기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 소멸기도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도입기. 도입기가 그럼 뭐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겠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도입기, 즉 이 중에서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보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광범위한 유통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다수의 물류센터를 구축한다. 자, 2번.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이므로 고객별로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소수의 지점에 집중된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 4번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자, 5번 물류센터를 통폐합하여 소수의 재고 보유 거점을 확보한다.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거예요. 소수의 지점에 집중되게 한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번 잘 팔릴까 안 팔릴까 보는 거겠죠. 소수의 지점에 집중되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점점점 성장을 해가며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더 늘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1번에 있는 거 광범위한 유통지역 관리하기 위해 다수의 물류센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팔리니까 다수의 물류센터를 구축해요. 그럼 많이 팔리는 건 뭐예요? 얘는 뭐죠? 바로 성숙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10번은 성숙기가 됩니다. 자, 2번이요.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이므로 자, 고객별로 차보대. 얘도 어때요? 경쟁이 심화되니까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엄청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 얘도 역시 성숙기가 되겠죠. 자, 3번은 도입기가 맞고요. 자, 4번이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역시 앞에 있는 1번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얘도 역시 성숙기. 다 성숙기네요. 자, 그럼 5번이요. 이제 물류센터를 통폐합하여 소수의 3번에 있는 소수하고 5번에 있는 소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3번에 있는 소수는요. 우선 처음에 딱 소수의 지점에 집중을 해서 한번 구축을 해보는 거고 5번의 느낌은 뭐예요? 이미 있던 물류센터를 다시 줄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물류센터를 통폐합하여 소수의 재고 보유 거점 확보한다는 건 있던 거를 다시 통폐합한다, 줄인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다 지나가서 얘는 쇠퇴기가 되겠죠. 쇠퇴기. 그래서 두 개가 다 소수지만 두 개의 차이를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있는 쇠퇴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 그다음 도입기 이런 게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기의 특징인지를 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사업부형 물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사업부형 물류 조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에 여러 사업부가 있어요. 즉,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여러 지점들이 있을 때 각각의 사업부별로, 즉 각각의 지점별로 일을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최고 경영자가 기업의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가 어려짐에 따라 등장했다. 자, 어때요? 맞죠? 사업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경영자가 모든 걸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너희들 건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 볼래?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1번 맞겠죠. 자, 2번 볼게요. 상품 중심의 사업부제와 지역 중심의 사업부제, 그리고 두 형태를 절충의 형태가 있다. 자, 사업부제,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 상품별로 그 지점을 나눌 수도 있죠. 또는 지역별로도 나눌 수가 있죠. 어느 지점 할 수 있잖아요. 2번 맞습니다. 자, 3번이요. 사업부 간의 횡적 교류가 활발하여 전사적 물류 활동이 가능하다. 자, 이거 어때요? 네,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죠? 횡적이라는 단어가, 자, 횡적은 뭐냐면 우리가 횡단보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횡은 뭐예요? 수평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사업부는요, 각각의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잘하려고 하지 다른 사람하고 교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적인 형태가 좀 강하고요. 횡적으로 서로 간에, 왜냐면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횡적으로 교류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횡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럼 4번이요. 각 사업부 내에는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있다라고 했죠. 각각 사업부별로 일을 하니까 사업부 내에 각각 라인 조직과 스텝 조직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이런 단점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혹시? 전체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부별로 각각이 있으니까 오히려 중복인 업무가 각각의 일을 하니까 중복 업무가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4번도 사업부형 물류 조직이 맞고요. 자, 5번이요. 각 사업부는 독립된 형태의 분권 조직 맞겠죠? 각각 사업부별로 다 맞아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4PL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4PL, 우리 1PL, 2PL, 3PL, 4PL 점점 발전해가는 형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3PL보다 조금 더 발전한 거죠. 자, 그럼 기억 볼게요.
3PL, 물류 컨설팅 업체, IT 업체 등이 결합한 형태이다. 자, 이거 딱 맞죠? 4PL의 정의죠. 3PL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컨설팅, IT까지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이에요. 이익 분배를 통해 공통의 목표를 관리한다. 자, 이것도 어때요? 네, 이것도 맞죠. 자, 디귿 볼게요. 공급사슬 전체의 관리와 운영을 실시한다. 자, 우리 4PL 보면 3PL에서 이제 SCM까지 우리 한다. 뭐 이런 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맞고요. 자, 리을 볼게요. 자, 대표적인 형태는 매트릭스형 물류조직이다. 자, 매트릭스형이 뭐죠? 얘는 사실 3PL, 4PL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물류조직 자체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틀렸으니까 자, 답은 3번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이 매트릭스형 물류조직이 뭐예요? 평소에는 자기 부서에서 자기 일을 해요. 그러다가 특정한 물류 문제가 생겼을 때 모여가지고 그걸 해결해서 다시 가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이 4PL하고 거리가 먼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 거점 집약화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운송 경로가 통합되어 대형 차량의 이용이 가능하다. 2번 물류 거점과 고객의 배송 단계에서 지점과 영업소의 수주를 통합하여 안전 재고가 줄어든다. 자, 3번 운송 차량의 적재율 향상이 가능하다. 4번 물류 거점의 기계화와 창고의 자동화 추진이 가능하다. 자, 5번 물류 거점에서 재고 집약과 재고 관리를 함으로써 재고의 편제는 해소되나 과부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이건 얼핏 읽으면 1번부터 5번이 다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문제 핵심은 뭐예요? 물류 거점의 집약화죠. 즉 물류 거점. 거점이 뭐예요? 뭐 여러 물류 센터나 그런 창고 같은 곳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집약해서 모아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모았을 때 되는 거하고 좀 거리가 먼 내용이 있는데 자, 답 다 찾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답은 5번이에요. 당연히 여기 있는 것처럼 대형 차량으로 한꺼번에 이동하는 거 맞고요. 자, 안전재고 조금 줄어드는 것도 맞아요. 자, 적재율 향상 맞고요. 당연히 기계와 창고 자동화 맞아요. 그럼 5번이 뭐가 틀렸죠? 재고 집약, 재고 관리 맞는데요? 자, 그런데 뭐냐면 재고의 편제가 해소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류 거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물류 거점을 모았어요. 그럼 한 곳으로 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서 먼 곳으로 가기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재고의 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그냥 안전재고가 줄어들고 적재율이 향상이 되지만 그 재고의 편제 자체, 편제는 뭐예요?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잖아요. 그럼 얘가 굳이 해소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자, 물류 시스템의 기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능별이 어떤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네 번째 단원에서 보시면 물류 회계 단원에 가시면 뭐 기능별, 뭐 영역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능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에 해당하는 거 했는데 자, 우선 답을 다 보여드리면 기능별은 뭐예요? 우리 보관, 하역, 운송 이런 게 바로 기능별이에요. 그래서 3번이 기능별입니다. 자, 운송 물류, 보관 물류, 하역 물류, 포장 물류, 유통 가공, 물류 정보 딱 요렇게 나누는 거. 기능. 어떠한 기능을 하니? 포장 기능을 하니? 하역 기능을 하니? 보관 기능을 하니? 요런 게 바로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거 볼게요. 도시 물류 시스템, 지역 및 국가 물류 시스템, 국제 물류 시스템. 자, 뭘로 나눈 거죠? 얘는 약간 지역으로 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얘는 지역별로 분류한 게 맞겠죠. 그럼 2번 볼게요. 구매 물류 시스템, 제조 물류 시스템, 자, 판매 물류, 영물류 이거 어때요? 이거는 첫 번째 단원부터 좀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자, 구매, 제조, 판매, 영물류까지 자, 나누는 게 어떻게 나눴냐면 영역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영역별이에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구매, 제조, 판매, 영물류까지는 영역별로 구분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요게 바로 기능별이고요. 자, 4번에 있는 거요. 농산물 물류 시스템, 도서 물류 시스템, 의약품 물류 시스템. 자, 요거는 상품, 뭐 제품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 특성별로. 그럼 5번도요. 냉장, 냉동 물류 시스템, 화학 제품 물류 시스템, 벌크화 물류. 요것도 그 물건의 특성 그런 걸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기능별입니다. 자, 기능별을 한 번만 다시 외워주세요. 기능별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게 바로 기능별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물류 시스템 설계 시 운영적 계획의 고려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자, 우리 물류 시스템 설계할 때 계획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계획은 전략 계획입니다. 전략 계획이 뭐예요? 자,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크게 보는 게 전략 계획이죠. 자, 그 바로 하위에 있는 게 바로 전술 계획입니다. 자, 전략 계획에 맞춰서 그 밑에 상황이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이 바로 운영 계획이죠. 그래서 운영적 계획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영 계획은 뭐냐면 1일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할까 해서 짧게 쪼개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이 중에서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할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대고객 서비스 어때요? 대고객 왠지 거창한 느낌 들지 않아요? 거창하니까 얘는 전략이 맞겠죠. 자, 전략. 자, 2번 설비 입지 어때요? 이것도 매일매일 설비를 하나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전략입니다. 자, 주문 처리는 어떨까요? 주문은 매일매일 받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얘가 바로 운영입니다. 자, 운영 한번 써볼까요? 운영. 자, 4번 운송수단과 경로. 자, 이것은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거창한 느낌도 아니죠. 거기에서 살짝 내려온 얘는 전술이 맞습니다. 전술. 그다음 역시 재고 정책도 전술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략계획, 전술계획, 운영계획이 있을 때 각각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하나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까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6번 볼게요. 자, 물류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물류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자, 2번 영역별로 조달, 생산, 포장, 판매, 회수, 폐기 활동으로 구분된 비용이 포함된다. 3번 현금의 유출입보다 기업 회계 기준 및 원가 계산 준칙을 적용해야 한다. 4번 물류 활동이 발생된 기간에 물류비를 배정하도록 한다. 5번 물류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재무회계 방식보다 관리회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이것도요. 사실 한 번 쭉 읽고 나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다 찾으셨나요? 답은? 2번이죠. 2번 뭐가 틀렸죠? 분명히 영역별로 조달 생산 맞다고 했는데 그쵸? 자,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조달이 있고요. 생산이 있고 판매, 회수, 폐기까지 맞는데 뜬금없이 포장? 포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기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능에 뭐 포장, 보관, 하역 이랬잖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서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자, 참고로 1번, 3번, 4번은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5번은요. 요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물류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자, 우리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재무회계 방식이라는 게 있고 관리회계 방식이라는 거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정확히 구분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재무회계. 얘는 뭐예요? 말 그대로 재무제표잖아요. 재무제표를 보고 하는 거는 얘는 간략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이회계 기준이에요. 얘는 간략하게 보는 거. 그래서 영세한 업체라든가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리회계는 뭐예요? 물류비를 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그 물류비를 정확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에서 누가 당연히 좋겠어요? 얘가 훨씬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6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제 17번 문제 볼게요. 자, 17번 역물류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역물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역물류 세 가지 다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는 반품이죠. 반품물류. 두 번째는 회수가 있습니다. 자, 회수물류. 마지막 세 번째? 네, 폐기가 있죠.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알고 넘어가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반품물류비는 판매된 상품에 대한 환불과 위약금을 포함한 모든 직접 및 간접 비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고객이 나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면 얘가 하자가 있습니다. 반품할게요. 이게 반품이죠. 그럼 그 반품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물류비가 반품 물류비인데 하나
뭐 있어요? 환불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반품 물류비에 해당하는 게 아니어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환불에 대한 건 아니다라는 거여서 1번 틀렸죠. 자, 2번이요. 반품 물류비에는 운송, 검수, 분류, 보관, 폐기 비용이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품은 다 반품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데 폐기는 폐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역시 2번도 틀렸네요. 자, 3번 볼게요. 회수입니다. 자, 회수 물류비는 판매된 제품과 물류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자, 회수는 말 그대로 회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회수해 가는 거, 공병 회수해 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회수 맞는데 재사용? 재사용은 회수가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자, 4번이요. 회수 물류비에는 팔레트, 컨테이너, 포장 용기 회수 비용. 자, 얘가 바로 맞겠죠? 그래서 4번 회수가 맞습니다. 자, 5번이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된 후에 소멸 처리하는 것은 폐기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폐기는 폐기하는 거니까 이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얘가 바로 회수예요. 그래서 얘도 보면 중간에 맞는 말에 이렇게 틀린 거를 하나씩 껴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8번이요. 자, 18번 볼게요. 자, A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500억 원, 물류비는 매출액의 10%,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15%이었다. 자, 올해는 물류비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20%로 올리려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 추가로 절감해야 할 물류비는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던 거하고 비슷한 유형이긴 하지만 좀 푸는 방식이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매출액이 500억 원인데 물류비가 우선 매출액의 10%예요. 자, 그럼 얘를 보시면 물류비는 매출액의 10%. 요건 쉽죠? 매출액 500억 원에 10%. 아하, 50억이구나. 자, 우선 물류비가 50억 드는구나. 요거 하나 알고요. 그럼 두 번째, 영업이익률 할 수 있죠. 자,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의 15%였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매출액 500억 원에 15% 계산을 하면 5일은 5, 25니까 75억인가요? 자, 영업이익은 75억이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요. 물류비 절감을 통해, 자, 여기 핵심은 바로 물류비 절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이 50억 원을 줄이겠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나는 얘를 줄이고 싶어요. 얘를 줄여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영업이익률을 올리고 싶어요. 20%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 20%.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죠. 우리 500억 원에 20% 얼마죠? 100억이죠. 즉,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는요, 원래 이익이 75억인데요. 나는 이제 100억으로 이익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익을 이렇게 올리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서? 얘를 줄이는 걸 통해서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익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얼마 올리는 거예요? 결국은 25억으로 올리는 거죠. 그렇죠? 나는 25억만큼 이익을 더 받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절감시키고 싶어요. 즉 물류비에서 25억을 빼서 여기다 넣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익을 올릴 건데 여기에서 뺄 거니까 이 올리는 금액만큼 결국 25억이다 라는 건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원래 이익은 75억인데 이익이 100%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올리기엔 좀 힘들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동일하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익을 올리고 싶은데 이익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물류비를 줄일 겁니다. 즉 물류비에서 얼마를? 25억을 줄이면 되지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요. 사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문제의 흐름을 파악하셔야 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9번도 계산 문제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19번이요. A기업은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운송해서 하역하는 데 40만 원, 창고 입고를 위한 검수에 10만 원,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제조 및 가공하는 데 60만 원, 출고 검사 및 포장에 20만 원, 트럭에 상차하여 고객에 배송하는 데 30만 원, 제품 홍보와 광고에 50만 원 지출하였다. 조달 물류비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조달 물류비가 뭐죠? 조달? 네,
물건을 사와요. 그쵸? 조달해요. 매입자한테서 사와서 내 창고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까지 딱 거기까지가 조달입니다. 즉 이 중에서 내가 물건 사와서 내 창고에 넣는 것까지가 어디일까요가 핵심이에요. 그럼 어디죠? 부품을 운송해서 하역해요. 자, 우리 갖고 왔어요. 하역해 꺼냈어요. 창고 입고를 했어요. 이제 생산이니까 생산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입니다. 즉 이해하고 이해 두 개만 더 하면 되네요. 그쵸? 와 간단하다. 그쵸? 40만 원, 10만 원. 답은 50만 원이구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순간 계산이 나오니까 헉 하고서 그냥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찍지 마시고 아하 여기 조달이니까 그냥 사와서 창고에 넣는 것까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20번 볼게요. 자,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 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직적 유통경로가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세 가지 종류가 나왔죠. 기업형 VMS, 즉 기업형 수직적 유통경로가 있고요. 관리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계약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 유통경로상의 한 주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경로 구성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시스템이다. 자, 문제가 수직적이잖아요. 수직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수직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딱 한 주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경로 구성원들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이게 맞아요. 수직이니까 위아래로 딱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맞고요. 자, 2번이요. 기업형 VMS는 한 경로 구성원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소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업형. 자, 기업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업. 하나의 기업이 본인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딱 가지고 있는 내 거예요 하면서 다 관리하는 거. 이게 기업이에요. 그럼 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기업형은 다 우리 관리하는데 가장 구속력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기업형입니다. 자, 두 번째 계약형이에요. 말 그대로 계약은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관리를 하는 거지만 법적으로 딱 내 거 소유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계? 그럼 어때요? 기업형보다는 살짝 낮은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가 살짝 중간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기업형 VMS는 경로 구성원들이 각자가 수행해야 할 유통 기능들을 계약에 의해 합의함으로써 공식적 경로 관계를 형성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얘는 계약이니까 말 그대로 계약. 자, 4번이요. 계약형 VMS에는 도매상 후원에 이미 연세점, 소매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조직이 있다. 자, 요 계약이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도 뭐냐면 결국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각각의 다 사장님들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그걸 가져다 쓰는 거니까 이게 계약형 맞습니다. 자, 5번이요. 관리형 VMS는 수직적 유통경로 시스템에서 통합 또는 통제 정도가 가장 강한 시스템이다. 자, 아까 제가 2번 설명할 때요. 기업형은 법적으로 구속해요. 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럼 내 거예요 하니까 가장 통제가 강한 거죠. 반대로 이 관리형은 뭐냐면요. 계약한 것도 아니고요. 법적도 아니고요. 그냥 암묵적으로 좀 협력해서 우리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해요. 약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어때요? 가장 강한 게 아니고 가장 얘가 낮은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 정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이겠죠. 자, 이렇게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적 유통경로 종류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우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2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